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너무 큰 무리를 일으킨 것 같아요. 왜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오디오만 했어야 되는데 동영상까지 찍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찍게 됐는데 어제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죠? 근데 애청자분들 반응이 생각보다는 좋던데요? 그런가요? 제가 댓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이요. 우와, 경불진 착한 목소리의 주인공 이PD님. 팟캐만 듣다가 드디어 보게 되네요. 그리고 박성훈 PD님의 목소리가 저음톤이라 왠지 등치가 있으실 것 같았는데 아니네요. 예. 그래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런 글을 써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반갑다는 거죠? 아담에서. 그런가요? 또 한 분은요. 팟빵 닉네임이 농촌총각이신 것 같아요. 경불진 링크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얼굴하고 목소리가 서로 바뀐 듯한 느낌.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실제로 저희 게스트분들이 다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보고 박성훈 PD님이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참고로 저는 이 목소리가 유치원 때부터 그랬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예. 유치원 때부터 저음 미남으로 불러드릴게요. 문학소년이 아니라. 저음인데다가 굉장히 중장년 같은 그런 목소리죠. 예, 아무튼요. 애청자 여러분들 저희 팟빵이나 파티에서 경불진 많이 들어주실 텐데요. 거기에서도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보면 훨씬 더 내용을 이해하기 쉬우시니까요. 유튜브에서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이렇게 검색만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희 얼굴까지 볼 수 있는 덤도 있고 게다가 저희의 어색한 표정 개콘보다 더 재밌다 이런 반응도 있었으니까요. 그냥 한번 웃고 싶으실 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572 사진이 떠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한테도 많은 응원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오늘 진짜 응원이 필요한 곳이 있죠. 그렇죠. 고3 수험생들. 그러니까요. 수능일인데 역시 이 기가 막혀. 너무나 추워요. 귀신같이 알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추울 때 따뜻한 열기를 더해주는 응원 문구들 이런 것도 많이 눈길을 끄는데요. 올해 나왔던 응원 문구 보니까요. 요즘 급식체라고 이게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미리 녹음을 하고 토요일 날 보내드릴 방송에 이문열 컨설턴트님이 이 급식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어제 듣고 빵 터졌죠. 네. 아무튼 급식체 응원 문구도 있었는데 뭐가 있었느냐? 수능 대박 인정. 인정. 이런 응원 문구가 있대요. 저희는 살짝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이거 다 이해가 가나 봐요.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는 돼요. 그런가요? 게다가 예능 프로그램 중에 프로듀스 101 이거 있죠. 이거 100일로 읽었다가 저 망신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쵸. 예, 100일로 읽으면 안 된다면서요. 아무튼요. 여기에서 노래 가사 중에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걸 패러디해서요.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너. 이런 응원 문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급식체인 것 같아요. 1등급 동의 물음표 보감 이런 게 급식체라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1등급 인정 물음표 인정 이런 거. 그리고 찍으면 다 정답 슈퍼 그레이트. 그리고 1등급 주인공은 너야 너 이런 거 있고요. 수능 잘 보고 꽃길만 걷자 꼭 집어도 정답 꼭꼭 찍어 술술 풀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펜이 가는 손길마다 정답이 되게 하소서. 와, 수능 대박. 선배님 재수는 없습니다. 2호선 타고 대학 가자. 이러다 낙성대 가는 수가 있어요. 고지가 눈앞이야. 조금만 힘내자. 이건 안 웃긴데? 잘 풀고 잘 찍고 잘 봐. 너의 공부는 미약하였으나 너의 합격은 빛나리라. 이거 멋있는데요. 보이지 않는다. 오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문구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때쯤 되면 연예인들도 많은 응원 문구 남겨놓는데요. 저는 이 유아인 씨가 남겨놓은 게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 유아인 씨가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남겨놨대요. 일단은 잘 보세요. 애쓴 만큼. 수능이라 불리는 인간 등급 매기기 평가시험. 여러분이 그 시험에서 몇 등급을 받던, 그래서 어느 대학에 가서 어떻게 재단되고 어떤 자격증을 따고 사회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든 당신들 모두가 그 인격은 이미 똑같이 다 소중하고 언제까지나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유아인 씨가 얼굴만 잘생겼는 줄 알았더니 생각도 되게 철학적이지 않나요? 그래요. 철학자 필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유아인 씨 말처럼요. 오늘 시험을 잘 보건 못 보건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소중한 우리의 식구죠. 오늘은 정말 문제집 집어 던져도 되겠죠?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오늘 수능 보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진짜 열렬히 응원을 해주시고요. 이런 응원이 또 필요한 곳이 있죠. 진짜 매일같이 잘 갖다 붙여요. 네,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상황이 똑같이 되면 전 또 똑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익제보로 인한 직장 내 따돌림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던 한 공익제보자의 말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벌써 함께 했다는 얘기 많이 드렸고요. 또 오늘 저희가 올리는 또 다른 방송에 아름다운 재단 분들이 나오시죠? 그렇죠. 예, 많이 들어주시고요.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한국일보 보도인데 여러분도 한번 이 보도가 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국내 최대 콘돔 제조사이자 한때 세계 1위였던 유니더스가 매각된 이유가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대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우리나라의 유망 중소 중견 기업인의 의욕을 꺾는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보다 많은 장수 기업들이 우리 경제 기초를 지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주장을 한 거죠. 그래요? 유니더스 김성훈 대표가 지난 11일 회사 보유 주식 중에 300만 주, 이게 한 35%가량 된다고 해요. 이 주를 바이오제네틱스 투자조합 외 1인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아하. 김 대표는 창업주인 선친 김덕성 회장이 2015년 별세하면서 당시 주가로 100억 원이 넘는 회사 주식과 함께 5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부과받았어요. 예. 김 대표는 한때 세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며 회사 경영 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상속세 낼 재원이 부족해서 결국 경영권을 매각했다는 겁니다. 아하. 유니더스처럼 기업을 물려받은 창업주 2세가 상속세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회사를 매각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네요. 국내 1위 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주인이 바뀐 농우 바이오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1967년 설립된 이 회사는요, 창업주 고희선 회장이 2013년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세 문제에 휘말렸다고 해요. 당시 농우바이오 매출액은 676억 원, 종업원은 400명 정도였지만 유족들에게 부과된 상속세가 1000억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아하. 상속세를 낼 돈이 없었던 유족들은 회사를 매각해서 상속세를 내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요. 37. 여기가 세계 1위 손톱깎이 업체래요. 그래요? 창업주 김영규 회장이 2008년 유명을 달리하면서 유족들에게 150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는데 유족들은 가업 승계 대신에 회사 지분을 매각했다는 겁니다. 특히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회사 매각이 촉박하게 추진이 돼서 37은 원래 더 받을 수도 있었는데 덜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소식만 들으면 안타깝긴 한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예. 이 상속세라는 게 자식이 물려받을 때만 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좋은 회사 전문 경영인한테 넘기면 상속세 안 내도 될 텐데. 그러니까 기사만 읽다 보면은 야, 우리나라 이 세금 체제 그리고 이 상속세를 하는 것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중소기업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하면은 족쇄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다들 그 얘기하죠. 북한의 3대 세습 비난하잖아.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에서 당연시하는 게 나는 이게 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김일성 3대 세습은 욕하면서 기업의 3대, 4대 세습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항상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하듯이 로마 시대 때 가장 잘 나갈 때 보면요. 황제 시대였지만 그 황제가 세습했나요? 절대 세습 안 했거든요. 가장 뛰어난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젊은이를 양자를 삼았잖아. 네. 그래서 그 양자한테 물려줬지 혈연한테 물려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혈연한테 물려주기 시작하니까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망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교훈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잘 키워놓은 중소기업 왜 아들한테만 물려주려고 합니까?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무리를 하다 보니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 아들도 이 회사 내가 먹어야 되는데 하려다 보니 매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당연히 물려받게 되려면 세금 내는 게 당연하죠. 이 상속세 많다고 얘기하는 건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동선이 봐. 아빠 믿고 막 이렇게 망나니처럼 날뛰잖아요. 그렇죠. 아니 동선이처럼 뭔가 한번 날려치면 상속세 2배, 3배 이런 법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조금 화나는 얘기를 했더니 두 번째 기사는 좀 반갑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소식일 것 같아요. 뭐냐면요. 저희가 며칠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었지만 인도의 수도 뭄바이 거기서 국제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뛰었대. 어허. 이유 다 알고 계시죠?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도시의 미세먼지 문제 인도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특히 겨울이 되면 이 미세먼지 이 중국의 황사가 날라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가 서울시가요. 내년부터 시내에서 운행 중인 천연가스 버스를요. 다 이것보다 더 좋은 전기버스로 바꾸겠다. 오.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해요. 바뀌는 버스 대수가요 7,427대. 장난 아니죠?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요 2025년까지 전기차를 10만 대 보급하겠다. 이런 목표도 세웠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이 내용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요 2018년 내구 연한이 다한 CNG 버스, 이게 천연가스 버스거든요. 이 버스 30대를요 일단 전기버스로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2022년까지 1000대, 2025년까지 3000대 이렇게 1차적으로 바꾸고요. CNG 버스 4030여 대를 모두 다 전기버스로 결국은 다 바꾸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다는 거죠. 사실 CNG 버스도 경유 버스에 비해서는 깔끔한 버스긴 한데 그래도 전기버스가 가장 완벽하겠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전기버스 늘어나는데 그럼 전기 어디서 끌어다 써? 이런 걱정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속 충전기 1560기 이거를 공급하고요. 전기버스용 급속 충전기도요 16기 이걸 설치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권역별로는요 서울형 집중 충전소 이것도 4곳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멀리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해결됐나요?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는 내년부터요. 전기버스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은요. 한 번 충전으로 300km 이상 갈 수 있는 차량이 벌써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전기버스는 한 번 충전으로 많이 가야 200km, 보통 100km 이 정도밖에 못 가가지고 이거 장거리 한 번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 난리가 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300km면 웬만한 서울 시내는 돌아다닐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타는 버스이다 보니 이 거리를 사실 100% 믿을 수는 없는데 300km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 아무리 10,000원이 돼도 그래도 200km 이상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요 발표를 하면 또 일각에서는 야, 그 전기버스 비쌀 텐데 뭐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시는요 전기버스 가격 조사를 해봤더니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상당히 고가죠. 그래서 사업자들이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소극적일 것을 우려하고 있어서요 국비와 시비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총 2억에서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버스 사는 거랑 큰 차이는 없겠네요. 큰 차이가 없어질 것 같아요. 버스 사업자는요, 전기버스 한 대당 2억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CNG 버스도 한 대 가격이 2억 원을 조금 넘고 있고요. 시가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대요. 그래서 버스 사업자는 CNG 버스에 한 대당 1억 원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전기버스가 지원을 받더라도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건 시민들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버스 회사한테 야, 빨리 전기버스 만들어줘. 우리는 마스크 쓰고 마라톤 하기 싫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버스 회사들도 빨리빨리 이렇게 바꿔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연료, 가스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기버스로 바꾸면 유지비가 현격히 줄어들겠죠. 맞아요. 시 관계자도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버스 가격 자체는 전기버스가 CNG 버스보다 많이 비싸지만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아요. 이것만 가지고 따져보면 유지비 뭐 이런 거 다 따져보면 결국은 한 2, 3년 정도 운행하면 본전 뽑고도 남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돈보다 더 소중한 깨끗한 공기. 그러니까요. 이걸 얻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그 인도 뭄바이 사진 혹시 못 보신 애청자분들 있으면 한번 검색해보세요. 마라톤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요것도 한 언론이 단독이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보도를 했어요. 예. 요것도 한번 애청자분들이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스타벅스의 국내 천호점. 어이? 천호점이 있어요? 저 천호동의 천호점이 아니라 예. 숫자 1000. 와하. 1000번째 스타벅스가 입점을 했대요. 근데 그 건물이 하필 우리 용진이 형 엄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어허. 23일 업계에 따르면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1999년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커피 비평이라는 코너를 인기리에 연재했을 때 당시 박영순 비평가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 99년 1호점을 낸 이후 17년 만에 벌써 1000번째 매장, 이게 청담 스타점이라고 하네요. 아하. 네, 청담동에 있는 청담 스타빌딩에 오픈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명희 회장이요, 지난 2010년 11월 166평, 건평 718평 규모의 청담동 이 짐 스타 빌딩을 매입을 했어요. 이후에 이 회장은요, 여기에다가 현재의 이마트 24 편의점, 술집 개별 임대를 했지만 빌딩을 따로 리모델링하거나 개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 이 천호점이 입점하기 전에 그간 하지 않았던 리모델링 이런 거를 했다는 거죠. 아하. 이후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2014년 청담 스타빌딩 바로 옆에 또 다른 빌딩을 210억 원에 샀대요. 이로써 신세계그룹 이명희 정용진 모자는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그리고 분더샵 스타벅스 천호점에 이어 옆 두 빌딩에 맞은편 힐사이드 빌딩까지 이른바 청담동 신세계타운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청담동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모자가 그 일대를 다 장악을 해버렸다는 거야. 아니, 시골에 가면 집성촌이라고 해서 네. 그 성씨 가진 사람들이 쫙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그렇죠. 청담동에도 그런 게 있는 거네? 신세계 집성촌. 근데 집성촌은 성이라도 같지. 아니, 엄마 아들이니까 성이 다르구나. 이씨 정씨잖아. 아, 그렇군요. 이거 집성촌도 아니고 가족촌이군요. 네. 그런데요, 이 스타벅스 코리아가 어떤 회사입니까? 신세계와 스타벅스 본사가 지분을 반씩 가지고 있대요. 그렇죠. 합작사죠. 신세계 기업 집단의 동일인인 이명희 회장이 계열사 스타벅스 코리아를 자기의 건물에 입점시켰다는 그 자체, 이 자체가 충분히 논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스타벅스가 어떤 브랜드입니까? 망해가던 건물에도 스벅이 들어가면 되살아난다. 몰핀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이 있어요. 스세권. 스세권. 스타벅스 플러스 역세권. 아이고.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스타벅스의 브랜드 힘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신세계그룹과 오너 일가가
청담동 사랑이 유별나대. 아주 예전부터요. 청담동 일대 빌딩을 싹쓸이를 해가지고 거의 20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얘기 맞네. 집성촌처럼. 성이 다르다니까. 아니 성은 다르지만 가족촌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일단 자기 건물에 장사가 잘 되는 브랜드 입점시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 아니에요? 어허. 지 돈으로 지가 뭘 하겠다는데 이거 뭐 요구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인가. 근데 또 다른 한 가지는 재벌이 강남 요지 빌딩을 컬렉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죠? 이 돈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를 이용해준 우리 서민들, 중산층 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빌딩 매집하라고 우리가 이마트 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건물에 장사가 잘 되는 자기 브랜드 입점시킨다. 이게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래야지 장사를 더 잘할 수 있고 싸게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붙일 수 있지만 지네끼리만 먹고 살자.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겠다. 전형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신세계는 그나마 다른 재벌에 비해서는 이미지가 좋았었는데, 이렇게 또 물밑에서는 빌딩 컬렉션을 하고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재벌은 뭐 그놈이 그놈이에요.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EBS 다큐프라임 특별기획 감정시대 중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제가 가끔 인용하는 따뜻한 하루라는 이메일 서비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쩌면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넌 아들이니까 부모한테 이렇게 해야지. 넌 가장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다는 거죠. 이런 참 많은 압박감 속에서 스스로를 다구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게 의지를 많이 하시는 어머니를 볼 때면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서운한 감정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애쓰지 않으면 그동안 이루어왔던 모든 게 무너질 것 같고 가족에게조차 가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에 괴롭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는 가족들에게 그런 말이 더 듣고 싶습니다. 고맙다, 잘해왔다, 대견하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저 한번 안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지 애청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장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가장한테 이렇게 하라는 것도 있지만 오늘 수능 보고 힘들게 문제 풀고 나온 친구들한테 딴 거 묻지 마시고요. 일단 먼저 안아주세요. 시험 잘 봤니? 몇 점 나올 것 같니? 이런 거 절대 먼저 묻지 마시고요. 수고했다. 고맙다. 대견하다. 그냥 한번 안아주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점수는 벌써 주사위 던져졌잖아요. 물어본다고 점수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시험을 거의 5시까지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좁은 곳에서 이 오랜 시간을 앉아 있는다는 것 자체도 정말 대견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 보세요. 아직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이 친구들한테는 인생이 걸린 문제 아니에요. 아까 유아인 씨도 이게 그렇지 않다. 시험 못 봐도 진짜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학생들한테는 그런 소리가 솔직히 귀에 안 들어가죠. 그렇죠. 인생이 걸린 문제 그 앞에서 진짜 힘겹게 고뇌하고 왔을 그런 친구들한테 여러분들 따뜻하게 아무 말 말고 그냥 안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인 아버지나 엄마 그리고 고3인 학생 서로 안으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박 PD도 가끔 저 이렇게 안아달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가장끼리 안으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이상하고 따뜻한 말로 수고했다, 잘했다, 대견하다 뭐 이런 얘기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대견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박 PD도 잘생겼어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식구죠.
오늘은 정말 문제집 집어 던져도 되겠죠?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오늘 수능 보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진짜 열렬히 응원을 해주시고요. 이런 응원이 또 필요한 곳이 있죠. 진짜 매일같이 잘 갖다 붙여요. 네.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상황이 똑같이 되면 전 또 똑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익제보로 인한 직장 내 따돌림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던 한 공익제보자의 말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벌써 함께 했다는 얘기 많이 드렸고요. 또 오늘 저희가 올리는 또 다른 방송에 아름다운 재단 분들이 나오시죠? 그렇죠. 예, 많이 들어주시고요.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한국일보 보도인데 여러분도 한번 이 보도가 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국내 최대 콘돔 제조사이자 한때 세계 1위였던 유니더스가 매각된 이유가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대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우리나라의 유망 중소 중견 기업인의 의욕을 꺾는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보다 많은 장수 기업들이 우리 경제 기초를 지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주장을 한 거죠. 그래요? 유니더스 김성훈 대표가 지난 11일 회사 보유 주식 애청자 여러분들 저희 팟빵이나 파티에서 경불집 많이 들어주실 텐데요. 거기에서도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보면 훨씬 더 내용을 이해하기 쉬우시니까요. 유튜브에서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이렇게 검색만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희 얼굴까지 볼 수 있는 덤도 있고 게다가 저희의 어색한 표정 개콘보다 더 재밌다 이런 반응도 있었으니까요. 그냥 한번 웃고 싶으실 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572 사진이 떠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한테도 많은 응원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오늘 진짜 응원이 필요한 곳이 있죠. 그렇죠. 고3 수험생들. 그러니까요. 수능일인데 역시 이 기가 막혀. 너무나 추워요. 귀신같이 알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추울 때 따뜻한 열기를 더해주는 응원 문구들 이런 것도 많이 눈길을 끄는데요. 올해 나왔던 응원 문구 보니까요. 요즘 급식체라고 이게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미리 녹음을 하고 토요일 날 보내드릴 방송에 이문열 컨설턴트님이 이 급식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어제 듣고 빵 터졌죠. 네. 아무튼 급식체 응원 문구도 있었는데 뭐가 있었느냐? 수능 대박 인정. 인정. 이런 응원 문구가 있대요. 저희는 살짝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이거 다 이해가 가나 봐요.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는 돼요. 그런가요? 게다가 예능 프로그램 중에 프로듀스 101 이거 있죠. 이거 100일로 읽었다가 저 망신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쵸. 예, 100일로 읽으면 안 된다면서요. 아무튼요, 여기에서 노래 가사 중에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걸 패러디해서요.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너. 이런 응원 문구 중에 300만 주, 이게 한 35%가량 된다고 해요. 이 주를 바이오제네틱스 투자조합 외 1인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아하. 김 대표는 창업주인 선친 김덕성 회장이 2015년 별세하면서 당시 주가로 100억 원이 넘는 회사 주식과 함께 5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부과받았어요. 예. 김 대표는 한때 세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며 회사 경영 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상속세 낼 재원이 부족해서 결국 경영권을 매각했다는 겁니다. 어허. 유니더스처럼 기업을 물려받은 창업주 2세가 상속세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회사를 매각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네요. 국내 1위 종자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주인이 바뀐 농우바이오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1967년 설립된 이 회사는요, 창업주 고희선 회장이 2013년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세 문제에 휘말렸다고 해요. 당시 농우바이오 매출액은 676억 원, 종업원은 400명 정도였지만 유족들에게 부과된 상속세가 1000억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아하. 상속세를 낼 돈이 없었던 유족들은 회사를 매각해서 상속세를 내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요. 37. 여기가 세계 1위 손톱깎이 업체래요. 그래요?
창업주 김영규 회장이 2008년 유명을 달리하면서 유족들에게 150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는데 유족들은 가업 승계 대신에 회사 지분을 매각했다는 겁니다. 특히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회사 매각이 촉박하게 추진이 돼서 3세븐은 원래 더 받을 수도 있었는데 덜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너무 큰 무리를 일으킨 것 같아요. 왜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오디오만 했어야 되는데 동영상까지 찍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찍게 됐는데 어제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죠? 근데 애청자분들 반응이 생각보다는 좋던데요? 그런가요? 제가 댓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이요. 우와, 경불진 착한 목소리의 주인공 이PD님. 팟캐만 듣다가 드디어 보게 되네요. 그리고 박성훈 PD님의 목소리가 저음톤이라 왠지 등치가 있으실 것 같았는데 아니네요. 예. 그래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런 글을 써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반갑다는 거죠? 아담에서. 그런가요? 또 한 분은요. 팟빵 닉네임이 농촌총각이신 것 같아요. 경불진 링크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얼굴하고 목소리가 서로 바뀐 듯한 느낌.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실제로 저희 게스트분들이 다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보고 박성훈 PD님이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참고로 저는 이 목소리가 유치원 때부터 그랬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예. 유치원 때부터 저음 미남으로 불러드릴게요. 문학소년이 아니라 저음인데다가 굉장히 중장년 같은 그런 목소리죠. 예, 아무튼요 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급식체인 것 같아요. 1등급 동의 물음표 보감 이런 게 급식체라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1등급 인정 물음표 인정 뭐 이런 거. 그리고 찍으면 다 정답 슈퍼 그레이. 그리고 1등급 주인공은 너야 너 뭐 이런 거 있고요. 수능 잘 보고 꽃길만 걷자. 뭐 꼭 집어도 정답 꼭꼭 찍어 술술 풀자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펜이 가는 손길마다 정답이 되게 하소서. 와, 수능 대박. 선배님 재수는 없습니다. 2호선 타고 대학 가자. 이러다 낙성대 가는 수가 있어요. 고지가 눈앞이야. 조금만 힘내자. 이건 안 웃긴데? 잘 풀고 잘 찍고 잘 봐. 너의 공부는 미약하였으나 너의 합격은 빛나리라. 이거 멋있는데요. 보이지 않는다. 오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문구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때쯤 되면 연예인들도 많은 응원 문구 남겨놓는데요. 저는 이 유아인 씨가 남겨놓은 게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 유아인 씨가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남겨놨대요. 일단은 잘 보세요. 애쓴 만큼. 수능이라 불리는 인간 등급 매기기 평가시험. 여러분이 그 시험에서 몇 등급을 받던 그래서 어느 대학에 가서 어떻게 재단되고 어떤 자격증을 따고 사회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든 당신들 모두가 그 인격은 이미 똑같이 다 소중하고 언제까지나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유아인 씨가 얼굴만 잘생겼는 줄 알았더니 생각도 되게 철학적이지 않나요? 그래요. 철학자 필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유아인 씨 말처럼요. 오늘 시험을 잘 보건 못 보건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